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22년 차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제 얘기를 하기도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 마냥 지나가자니 우라통이 치밀어서 익명의 힘을 빌려서라도 하소연 좀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원래 제 얘기를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말하다 보면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남편하고는 저는 원래 같은 회사를 다녔어요. 다만 남편은 저보다 입사도 먼저 했고 팀도 다르다 보니 처음엔 서로 얼굴만 알았지 딱히 가까워질 계기가 없었네요. 하지만 몇 년 후 남편이 저희 팀으로 오면서 어쩌다 보니 제가 남편을 서포트하는 일이 많아졌고 그렇게 친해졌어요. 다만 남편은 워낙 이전 팀에서도 그렇고 인물도 좋고 매너도 좋아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에 반해 저는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기도 했고 원래 제가 이성 쪽은 좀 둔한 편이기도 해서 남편에겐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하지만 어째서인지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정식으로 교제를 해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고 막상 그런 고백을 받으니 그 기분이 묘하면서도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한 게 이렇게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될 줄은 몰랐죠. 그때는 딩크라는 말도 잘 몰랐는데 어쨌든 남편이나 저나 아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신혼부부처럼 알콩달콩 서로만 바라보고 살았죠. 덕분에 양가 부모님들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시댁에서는 혹시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의심도 하시고 그리고 그 무렵엔 솔직히 저도 아이 생각이 없으면서도 딱히 피임을 하는 건 아닌데 왜 안 생길까 하는 걱정이 들긴 하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병원이라도 가봐야 하나 어째야 하나 하루가 다르게 고민이 깊어져만 갔는데 그해 제가 임신을 했어요. 처음 제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양가에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다만 양가의 반응이 조금 다르긴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손녀 손자 상관없으니 제 몸 하나 잘 챙기라 하셨던 반면 시부모님은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몇 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워낙 옛날 사고방식이 강하신 분들이라 특히나 손자를 원하실 거란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임신 소식을 알리는 며느리 면전에다 대고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대놓고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죠. 그래서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네요. 그리고 임신 7개월 차에 다니던 산부인과에서 저는 제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땐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적절할까요? 아마 아들이란 소식을 들었다고 해도 똑같았을 거예요. 그저 뱃속에 아이가 건강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에 기뻤으니까요. 비록 얼마간의 흥분이 가라앉고 나서야 그저 손자 타령을 하시던 아버님 생각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손녀라는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님의 반응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손녀를 보게 되실 거라며 아버님께 소식을 전하곤 형님 애들처럼 우리 딸 이름도 직접 지어주실 거냐 물었더니 무슨 기집애 이름을 지어달란 소리를 하냐며 화를 내셨거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에도 아버님은 병원에 와보지도 않으셨죠. 어느 정도 몸조리가 끝나고 나서야 제가 딸 데리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때도 아버님 반응은 본체만 채셨고요. 뿐만 아니라 대화를 나누다 미역국 얘기가 나오니 어머님께선 기집애 낳고도 미역국을 먹느냐며 세상 좋아졌단 소리를 하셨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이후로도 어머님 아버님은 도통 저희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잘 지내고는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일이 없으셨고 그래서 저도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처럼 찾아뵈야 할 날이 아니면 굳이 시댁에 가질 않았어요. 게다가 어쩌다 한번 가는 시댁에서도 아버님은 남자 시조카들은 보란듯이 양옆에 끼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시고 저희 딸은 매번 바닥에 앉히시기 일쑤셨지요. 처음엔 설마 싶었지만 그 꼴을 몇 번씩이나 보고 나니까 하루는 정말 머리뚜껑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정말 이대로 보고만 있을 거냐니까 남편이 자기도 더는 못 참겠다면서 아버님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대요. 이럴 거면 영 끊고 살자면서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한 1년은 정말 서로 연락 한 번 없이 지냈어요. 중간에서 아주버님은 그래도 저희가 아랫사람이니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냐 하시며 숙이고 들어가라 하셨지만
아주버님은 아들만 둘이었고 그 아들 둘이 시부모님으로부터 온갖 사랑은 다 받고 있었으니 저희 기분을 이해할 리가 없었죠. 아무튼 남편도 형은 상관하지 말라며 버텼고 결국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부모 자식 간에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순 없지 않냐 하시며 저희더러 이해를 좀 해달라, 당신들도 노력하겠다 이렇게요. 솔직히 저희가 바라던 사과도 아니었고 두 분 다 끝끝내 미안하단 말씀은 없으셨으니 반쪽짜리도 못 되는 사과였지만 그래도 일단은 알겠다 하고 다시 조금씩 왕래를 시작했네요. 하지만 저희 딸이 7살 되던 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경제교육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받으면 일단은 저금통에 넣게끔 교육을 시켜왔어요. 특히 명절처럼 아이 입장에서 큰돈이 오갈 때는 엄마가 맡아줄게, 나중에 줄게 이런 말보다는 본인이 직접 저금통에 넣게끔 가르쳤었죠. 그런데 그해 추석이 지나고 아이 저금통을 봤는데 저금통이 텅 비었더라고요. 기억에는 아주버님이랑 시이모님한테랑 얼마씩 받았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애한테 용돈 받은 거 어디다 뒀냐고 물으니 그 돈을 전부 다 아주버님네 애들, 그러니까 시조카들한테 줬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아이가 제 말 뜻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지난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서 받은 용돈, 그 돈 어디다 뒀어? 하고 물으니 애가 답답하다는 듯 저희 어머님이 시조카들한테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할머니가 그걸 왜 다 오빠한테 주라고 그랬냐니까 할머니가 앞으로도 저희 딸이 받는 건 다 오빠한테 줘야 하는 거라고 하셨다나요. 그 말을 듣곤 어찌나 속이 상하던지.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건 할머니가 잘못 이야기하신 거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리곤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딸애와 나눈 이야기를 전했죠. 그러자 남편도 저만큼이나 화가 난 것 같더니 자기가 퇴근하는 대로 시댁에 가서 아주 단판을 짓고 오겠다대요.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니 정확히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남편하고 시부모님 두 분하고 정말 한판 크게 싸운 듯하대요.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어떻게 7살밖에 안 먹은 손녀한테 앞으로도 죄다 오빠들한테 양보해야 된다, 오빠들을 도와주려고 태어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냐고 따졌더니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기집애들이 원래 그럴라고 태어나는 거지 그럼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것 같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니네도 아들 하나 더 낳으라셨다나요? 그래서 남편이 됐다고 둘째 아들은 죽었다 생각하시고 사시라 했대요. 앞으로 평생 얼굴 볼 일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후로 또 1년을 시댁하고 연락 없이 지냈어요. 솔직히 처음 이런 일을 겪었을 때는 밤낮으로 심장이 벌렁거리기도 하고 괜히 죄책감도 들고 그랬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 어린 딸이 당한 걸 생각하면 고작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연락을 끊는 것뿐이라는 게 억울하고 분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입학 축하한다면서 10만 원을 같이 보내셨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동기한 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10만 원이라니 뭐 하자는 건가 싶기도 하고 누가 돈 달라고 했나, 왜 돈까지 보내시면서 이러시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돈은 아주버님을 통해서 돌려드리고 남편이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하지만 연락은 하지 마시라 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한 달 간격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당신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냐는 둥, 돌이켜보니 손녀한테 뭐 하나 잘해준 것도 없고 마음이 안 좋다는 둥. 그래서 결국 저희가 또 한 수 접고 들어갔네요. 막말로 당장 돌아가실 양반들이 아닌 건 잘 알고 있었지만 괜히 마음 찝찝할 일은 남겨두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지내온 세월이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사실 그 시간 동안에도 별 거지 같은 꼴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아주버님 애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딱딱 100만 원씩 주시더니 저희 딸은 10만 원 주시고 이런 건 뭐 할 얘기거리도 못 됩니다. 그까짓 돈 몇 푼 탐나지도 않아요. 저를 진짜 열받게 하는 건 사실 그런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딸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 환장이라도 하신 분들 마냥 저희 딸만 보면 흠잡기에 급급하셨다는 거죠. 일단 시조카들은 아무리 남자들이라고 해도 키가 170 조금 넘는데 하나는 체중이 90kg, 하나는 거진 100kg 가까이 될 정도로 뚱뚱하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님 아버님은 걔네들 보고는 아주 든든하니 보기 좋다, 남자가 덩치가 있어야 된다 하시면서
키 163에 몸무게 50kg 나가는 저희 딸한테는 뭘 먹고 이렇게 살이 쪘냐면서 여자가 살찌면 둔해 보인다고 살 좀 빼라 소리를 한참 외모로 예민할 시기에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하시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나 남편이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시냐. 우리가 보기엔 시조카들이야말로 문제다. 심지어 한 번은 남편이 아버님더러 아버지는 눈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냐고 뚱뚱한 거 마른 거 분간도 못 하시냐고 어디 돋보기라도 맞춰드릴 거냐고 빈정거리더라니까요. 그런데 지난해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기에 작년에도 별탈 없이 지나가겠거니 했는데 아버님이 간경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판정과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으셔서인지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듯 하더니 결국 봄에는 급기야 복수가 차서 입원까지 하시대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당장이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거 아니냐고 무슨 초상 치르는 집 마냥 매일같이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시고 그런 어머님을 상대해주느라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고생을 했죠. 그리고 그러나 중에 어머님은 제가 아버님 병수발을 들기 바라셨는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딸애가 한참 공부에 열을 올려야 하는 시기였으니 엄마인 저도 마음이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말고 형님한테 말씀해 보시라니까 거긴 안 된답니다. 그러면 당신 큰아들하고 손자들 식사랑 뒷바라지는 누가 하느냐고요. 그리고 이건 제 지나친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에도 손자랑 손녀를 차별하신다는 생각에 솔직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수발이고 뭐고 더 하기 싫고 그래서 더 안 했어요. 까놓고 말해서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드시면 간병인 부르시겠지 싶어서 솔직히 모른 척 했네요. 그러다 결국 아버님이 간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간을 이식받는 게 제일 좋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간을 이식받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흔한 일도 아니고요. 아무튼 그래도 아들이 둘이나 있고 아버님 형제분들도 계시니 전 별 걱정은 안 했습니다. 아니 걱정은 되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달리할 수 있는 일이 있던 것도 아니니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고 며칠 뒤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시간 날 때 저희 딸을 데리고 가서 조직검사를 받아보라대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제가 설마 싶어 어머님께 아주버님네도 전부 다 검사를 받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도 당신이 지금 아쉬운 상황이라 그러신 건지 이네 거기도 다 받았으니 저희도 잔말 말고 가서 받으랍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이미 저희 남편도 가서 받고 왔더라고요. 그러니 솔직히 너는 선택지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딸하고 같이 조직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아주버님하고 남편은 아버님하고 혈액형이 달라서 안 된다지. 시조카들은 비만 때문인지 간염에 당뇨가 있어서 기증을 할 수가 없다지. 그런데 저하고 제 딸하고 둘은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왜 하필 우리 둘이 적합 판정이 나온 건지. 이 소식을 전하는 병원에서는 가족 내에서 둘이나 나오기가 쉽지 않다며 잘 됐다고 축하하는 눈치던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 됐다는 건지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요 솔직히 제 간을 아버님께요 절대 드리고 싶은 생각 없었고요. 게다가 저희 딸이요 말할 필요도 없죠. 제 딸 몸에 칼을 뗀다니 그것도 아버님을 위해서요? 가당치도 않은 소리였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아버님은 물론이고 어머님과 아주버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아버님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복도 많다면서 주변에서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나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의 말씀에 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에겐 정말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긴 했지만 그래도 제 남편의 아버지시니 제 것도 저희 딸 것도 드릴 생각 없어요. 그 소리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 거 말고 저희 딸 거로 달랍니다. 그래도 젊은 애 걸 받아야 더 오래 갈 거 아니냐면서 그리고 젊은 애들은 회복도 빠르니 그게 좋을 것 같다나요? 기도 안 차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했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가는 못 드린다고요. 그리고 이 일로 온 집안이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아버님이 저러다 돌아가시면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며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했고
어머님은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딸은 엄연히 최씨 집안 핏줄이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나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 할아버지에게 간드리고 싶냐고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애들이 어리다고 해서 속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한다는 말이 만약 외할아버지가 달라고 하셨으면 그동안 자기를 너무 예뻐해 주셨고 잘해 주셔서 드렸을 것 같은데 친할아버지는 아니랍니다. 싫대요. 맨날 오빠들하고 자기 비교하고 무시하고 칭찬은 한 번도 안 해주고 못생겼다 멍청하다 나쁜 말만 하셨는데 자기가 왜 자기 간을 들여야 되냐며 싫다고 딱 잘라 말하던걸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남편을 통해 시댁에 전했습니다. 기증자를 더 알아보시든 어쩌시든 서두르시라고 저희한테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어머님이 기어이 이튿날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더군요. 남편하고 저는 한 번은 겪었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오히려 덤덤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날 저희 딸을 제가 친정에 보냈었거든요. 남편하고 기증 문제로 얘기를 하다 보면 큰 소리가 날지도 모르겠다 싶었는데 딸이 듣게 하긴 싫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벌써 당신 손녀를 빼돌렸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하셨지만 남편이 부모가 괜찮다는데 할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신고를 하냐며 어디 마음대로 하시라고 딱 자르더니 기증 문제면 더 할 얘기 없다고 어머님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남편더러 네 아버지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러냐면서 자리에 앉아 엉엉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도 어머니 아버지껜 죄송하지만 지금 내 가정은 이 사람하고 우리 딸인데 어쩌겠냐. 두 사람이 싫다는데 내가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도 내 와이프고 딸이고 귀한 줄 알고 잘 좀 해주시지 그랬냐 하는데 제 마음이 다 착잡하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나 저희 딸이나 기증은 안 하기로 했고 시댁하고도 완전히 연을 끊기로 했어요. 남편은 저더러 신경 쓸 거 없다 하고 실제로 집에서도 속은 어떤지 몰라도 속상하다거나 서운한 티를 내지 않네요.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아버님이 정말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제가 후회하진 않을지. 하지만 그래도 계속 똑같은 소리지만 저도 싫고 저희 딸은 더더욱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 시부모님이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시지 않는 이상 이 관계가 회복될 일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 모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저나 저희 딸이 받은 서름을 안다면 꼭 그럴 수만은 없을 텐데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아버님께도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며 더는 시댁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으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살 난 딸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때는 저도 남부럽지 않게 사랑하는 남편과 가정을 꾸려 평범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던 여자였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다 오네요. 제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제 전남편 욕을 해달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저 같은 사람도 결국 이렇게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이렇게 비록 익명이긴 해도 제 이야기를 한껏 토해내고 나면 그간 마음에 쌓여있던 응어리가 좀 풀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최대한 간결하게 적어볼 테니 이야기가 매끄럽지 않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친구의 결혼식장에서였어요. 어디서부터 말해야 하나 싶은데 저는 한때 가수가 꿈이었을 만큼 노래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가수라는 꿈은 이루지 못했고 한동안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 보컬 수업을 했었네요. 지금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지만요. 아무튼 이런 제 상황을 알던 친구가 자기 결혼식 때 축가를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하대요. 그런데 솔직히 저랑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좋게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게.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고 따로 뭐 얼마라도 받고 그런 건 없었어요. 친구가 먼저 묻지도 않았고 저도 기왕 해주기로 한 거 기분 좋게 불러주고 말지 싶었죠.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저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만나자고 하대요. 그리고 그렇게 나간 자리에 선물 대신 남편이 나와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좀 황당했어요. 친구 딴에는 나름 기발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남자를 소개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결혼에는 더욱이 뜻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친구가 아기가 있어 만든 상황이 아닌 건 확실했으니 별달리 기분 나쁜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란 사람 자체가 싫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좋았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태도도 인상적이었달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한다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이후로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에 전화를 해대며 적극적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결국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약간의 투닥거림도 있었지만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고요. 그러다 제 나이 30, 남편 나이 32의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죠. 결혼할 때 시댁에서 집을 해주셨고 저희 친정에서 혼수를 채워주셨습니다. 시댁에서 해주신 집이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었어도 비교적 신축이었던 데다가 방도 3개나 되는 30평대 아파트여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에서도 그에 걸맞게 예단 보내고 남편 양복 맞춰주시고 명품 시계도 해주셨죠. 남편하고 반반 결혼했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내심 아들이었으면 하시는 눈치였는데 전 솔직히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가 됐건 간에 건강하게만 태어나다오. 그러면 세상 그 누구보다 큰 사랑으로 키우겠다는 마음뿐이었달까요. 그리고 저는 10달 꼬박 채워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대로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시댁이고 친정이고 할 것 없이 양가 모두 축제 분위기였어요. 남편도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아버님께선 축하금이라며 3천만 원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구들이 저더러 복받은 기집애라고 농담 반 질투 반으로 한마디씩 하기도 했었죠. 이젠 다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이런 날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 중 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네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이 돌잔치까지 일주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던 어느 날 평소처럼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건너편에서 흘러나오는 건 웬 어린 아가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저희 남편 이름을 말하며 자기가 저희 남편과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대요.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 없던 상황이라 순간 멍해지는 게 이게 지금 무슨 소리지 꿈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말문이 막힌다는 게 이런 건가 싶대요. 하지만 또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저는 도저히 손발이 부들거려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여자도 약이 올랐던 건지 아니면 절 쓰러뜨리겠다고 작정이라도 했던 건지 연달아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그 여자가 보낸 듯한 문자를 확인했는데 거기엔 남편의 벌거벗은 사진과 함께 어떻게 만나서 그간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일련의 스토리가 쭉 적혀 있었습니다. 저더러 남편을 놔달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도 함께요. 사실 제가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개업을 했어요. 원래 다니던 회사를 나와서 자기 이름 석자 걸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전 그런 남편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저와 이제 태어난 아이를 위해 노력해주는구나, 애써주는구나 싶어 고마운 마음까지 있었죠. 그런데 개업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주말에도 출근이다 출장이다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져 갔어요. 그럴 때마다 전 그저 고생하는 남편이 안쓰러웠지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로 남편은 저희와 함께하는 시간만 줄어들었을 뿐 여전히 저에게는 다정한 남편이었고 아이에겐 자상한 아빠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장문의 문자를 확인하고 나서 저는 처음엔 당장이라도 남편에게 따져 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내 괜히 남편에게 변명거리를 쥐어짜낼 시간만 주는 건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남편의 퇴근만을 기다렸네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천년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덧 2시간쯤 지났을까 남편이 평소처럼 웃으며 현관을 들어왔는데
전 아무 인사도 하지 않고 핸드폰만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누구냐고 물으니 금세 사색이 되어서는 일 때문에 알게 된 여자라면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랍니다. 이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자기는 모르겠다며 일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몇 번 따로 만나서 술 한잔 한 게다라고. 저더러 이 여자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을 믿어줘야 한다면서 펄쩍 뛰대요. 그리고 저도 그런 남편을 정말 믿어주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어디서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어떡하죠와 같은 글을 읽으면 이걸 왜 고민하나 당장에 이혼이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이게 제 일이 되니까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대요. 그리고 제 앞에서 정말 오해라며 싹싹 빌고 있는 남편도 왠지 진실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 여자가 혼자 소설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여자가 꼬셔낸 게 분명해. 어떻게든 남편이 저지른 불륜을 제 스스로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 빌고 저는 저대로 그런 남편이 미워서 울고 그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을 보냈을까. 갑자기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니 아무래도 자기가 저를 놔줘야 할 것 같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혼 이야기를 꺼내도 내가 꺼내야지. 어떻게 지가 나한테? 그리고 저는 구차하게도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한다는 말이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 같다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그럼 나하고 우리 애는 하고 물었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저는 좋은 여자이지 않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나 시부모님이나 애한테 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자기가 잘 안다면서. 그런데 그 여자는 아니래요. 자기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러면 애도 지워버린다고 그런다면서 그런 여자를 어떻게 혼자 내버려두냐입니다. 그래도 자기 앤데 그렇게 사라지게 둘 순 없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집도 차도 전부 다 저에게 주겠다고 이쯤에서 헤어지자대요.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고 아무 일도 없었다더니 애가 생겼다는 게 어이없고 이런 인간을 어떻게든 믿어보려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집하고 차 다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도 확실하게 당신의 도로 하게 된 이혼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죠. 이 부분에선 남편도 살짝 멈칫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튿날 남편하고 같이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시부모님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냐 하시면서도 몹시 반가워하셨지만 이내 저희가 전한 소식에 정말 크게 충격을 받으신 듯했어요.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하셨던 어머님이 남편더러 네가 사람이냐고 악을 쓰셨고 아버님도 남편을 죽일 듯이 두들겨 패시더니 집하고 차뿐이냐며 당신이 미안하다고 위자료는 넉넉히 챙겨줄 테니 애 때문에라도 연락은 끊지 말고 살자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결하게 적느라 지금 이런데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준다는 재산은 싹 다 받았고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은 애를 보여달래서 제정신이냐고 한 달에 한 번도 많다고 그렇게 합의하고 마음 같아선 평생 보여주기 싫었는데 그게 그렇게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그 여자가 또 연락을 해와서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싹 다 벗겨먹을 궁리를 하냐면서 저더러 이기적이네 뻔뻔하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더군요. 아무튼 이걸로 속 썩은 걸 제외하곤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치자마자 집도 차도 팔았더니 제법 목돈이 생겼는데 이건 저랑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해 아껴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손 떼지 않고 그대로 친정에 들어갔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주변 사람들한테 딸 자랑하는 재미로 사셨을 텐데 괜히 얼굴에 먹칠을 한 것 같았거든요. 물론 이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며 죄송하다 하니 친정 부모님께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며 이래도 저래도 당신들의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라고 제 잘못도 아닌데 절대로 주눅 들지 말라고 하셨지만요. 한편 저는 바로 직장을 구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로 돌아가기엔 시간이 많이 흘러서 힘들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가깝게 지내던 상사에게 연락을 하니 마침 구인 중이었다면서 잘 됐다고 얼른 돌아오라고 하더라고요. 다행이었죠. 사실 돈이 궁했던 건 아니지만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속에서 울컥하고 뭔가 올라올 때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안정되고 편해졌어요. 아무튼 그러다 한 달 전 주말이었습니다.
아이가 남편을 만나는 날이었는데 보통은 원래 제가 아침에 남편에게 아이를 데려다 주고 저녁에 남편이 데려다 주거든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날따라 남편이 자기가 데리러 오겠다더니 저더러 애 데리고 놀이공원에라도 갈까 하는데 같이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냐고 됐다고 애나 제대로 놀아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거냐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제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애를 데려다 주러 왔는데 애는 집에 먼저 들여보내고 저더러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붙잡는 거예요. 마주하기가 죽기보다 싫었지만 그래도 애에 관한 이야기인가 싶어서 그렇게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랑 마주 앉더니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냐? 그때 너 참 예뻤다. 하나마나한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딴 소리나 할 거면 가겠다니까 잠깐만 있어 보라더니 자기가 아무래도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 여자 애가 자기 애가 아니랍니다. 저는 처음에 뜬금없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남편이 깊이 숨을 한 번 들이쉬더니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로 애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와서 그 여자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자기 애가 아니라고 나왔대요. 그리고는 그 여자한테는 이미 이혼하자고 얘기해뒀다면서 자기한테 진짜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되겠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꾸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거예요. 이 인간 천벌받는구나, 천벌이라는 게 있긴 있구나 싶은 게 결국 제가 소리내서 깔깔웃다가 기회 같은 소리 한다고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먼저 일어나서 뒤돌아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가벼운 발걸음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 설마 했는데 그 여자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저더러 자기 남편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냐면서 유전자 검사도 제가 해보라고 부추긴 거냐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황당해서 내가 그런 짓을 왜 하겠냐고 이런 전화하지 말라고 했네요. 불쾌하다고요. 그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가 뒤에서 조종한 게 아니라면 제가 정말 떳떳하다면 저희 남편한테 자기랑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저한테 한 것처럼 집이랑 그런 건 좀 넘겨주게 도와주면 안 되냐입니다. 같은 여자로서 자기가 불쌍하지도 않냐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왜 지랑 나랑 같은 여자라고 싸잡아서 묶는 건지. 그래서 너는 남이 남자나 뺏은 상간녀고 나는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헛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그때 못한 상간녀 소송 지금이라도 해버릴 테니까 그 입 다물라고 했네요. 정말이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황당하고 분해서 몇 날 며칠 밤잠을 다 설쳤다니까요. 이후로 남편에게선 꾸준히 연락이 왔지만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번 주에 다시 애를 보내야 하는데 솔직히 정말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저도 골치가 너무 아프네요. 남편에게 정말 지금 그 여자랑 이혼할 건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하나도 묻지 않을 거예요. 그랬다간 괜히 제가지한테 무슨 미련이라도 있는 줄 오해할까봐 무섭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전혀 궁금하지 않기도 하고요. 그런 이야기 도란도란 나눌 정도로 얼마나 좋은 것도 아니고. 까놓고 말해서 이혼하고 완전히 남남이 되어버린 순간 아무리 애아빠라지만 저와는 더는 상관없는 사람이니 잊고 지내려 노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에요. 아무튼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이 그렇게 불공평하지만은 않다는 걸 배우네요. 앞으로도 남편이나 그 여자나 두 번 다시 행복한 순간은 맞이하지 못한 채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단 바람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파혼했거든요. 지금도 최대한 덤덤하게 작성하려고 하곤 있지만 근래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 울컥울컥 화가 올라와요. 솔직히 지금도 남자친구 한 사람만 놓고 생각하자면 아쉬운 마음도 들고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게 서운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네요.
하지만 결혼이란 게 남자친구랑 저랑 두 사람 사이만 좋다고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평생 남자친구 누나를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거고. 물론 말로는 안 보고 살겠단 소리도 아닌 게 아니라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뭐 각서를 받아놓나요? 공증을 받아놓나요? 아무튼 이래저래 아니다 싶어서 이쯤에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이후로 오랫동안 연극배우로 활동했는데 사실 그게 돈이 벌리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나마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셨으니 제가 저 좋다는 거 하느라 버리는 거의 없는데도 별 말씀 없이, 아니 오히려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죠.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그나마 잡히던 스케줄도 확 줄어들고 공연계가 침체되면서 그 여파가 저에게도 오대요. 그리고 그 무렵 하나둘씩 결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연기 쪽은 젊은 날의 추억으로 남기기로 하고 이후로 저희 아버지 사업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어학 쪽엔 관심이 많아서 틈틈이 영어랑 중국어 공부를 해두었는데 이게 큰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자리 잡아갈 때쯤 남자친구와 소개 자리가 이루어졌어요. 소개를 주선한 사람은 저희 아버지의 오렌지 인분이셨고 그래서 제가 거절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그분 믿고 한번 나가보라셨고요. 그래서 자의반타의반으로 나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보다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던 남자친구는 서글서글한 외모의 말투도 자상한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후로 남자친구의 주도로 몇 번의 데이트를 더 하게 되었고 소개받은 지 3달 만에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만나면 만날수록 성품이 반듯하고 예의가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도 결심한 거예요. 물론 남자친구의 외적인 조건이라던가 그런 걸 안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바른 심성이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건 올 3월이었어요.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2주 후엔 바로 부모님까지 뵙게 되었죠. 그리고 남자친구 부모님에 대한 첫인상은 솔직히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어요. 일단 제가 워낙 긴장을 많이 했다 보니 두 분이 하시는 질문에 대답하기에 급급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두 분을 소위 관찰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남자친구가 전하길 두 분 다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까 저도 왜인지 두 분이 좋은 분들이었다고 생각하게 되대요. 물론 이후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순전히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하지만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해야 할지, 아니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 중심에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아닌 남자친구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누나는 저보다는 6살이 많았고 이미 결혼도 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말로는 꽤나 힘든 시집살이를 겪고 있다고 하길래 막연하게나마 같은 여자로서 안 됐다는 생각과 함께 그럼 적어도 나를 힘들게 하진 않으시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죠. 뭐랄까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와 같은 심보를 남자친구 누나가 갖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또한 철저히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지멋대로이고 이기적인 인간은 본 적이 없네요. 남자친구 누나 부부와 처음 만나게 된 건 어머님 아버님을 뵙고 이후로 두 번째 만남을 갖게 됐을 때였어요.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기도 했고 솔직히 저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는 있었어도 어쨌든 아직 식을 올린 건 아니었으니 그런 자리에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자친구가 제가 가면 부모님 두 분 다 무척 좋아하실 거라며 저에게 몇 번이나 같이 가자고 권했거든요. 그리고 그 의도가 절대로 나쁜 건 아니었으니 저도 결국 싫다 소리를 못하고 따라갔는데 거기에 남자친구 눈안에도 와 있던 거죠. 그런데 저를 보는 그 눈빛이 말 그대로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쓱 훑더라고요. 사실 제가 제 소득에 비해 하고 다니는 거 걸치고 다니는 거 과하다면 과할 수도 있는데 좋은 브랜드를 많이 하고 다녀요. 저희 부모님이 나름대로 하시는 애정 표현인 거죠. 그리고 저도 그걸 딱히 거부하진 않아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쁘게 하고 다니고요. 그런데 그게 남자친구 누나 입장에선 어지간히 꼴보기가 싫었던 모양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개념이 있네 없네 어쩌고 저쩌고 솔직히 자기가 돈 1,000원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못하러 저런 소리를 하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남자친구 누나라고 얼마나 검소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도 남자친구에게 전해 들은 거지만 툭하면 무슨 브랜드 세일한다고 거기서 얼마치를 질렀더라. 무슨 카드가 무이자 할부를 12개월 해준다며 가방을 사와서 매형이랑 다퉜더라. 그런 류의 이야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는걸요. 하지만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을 앞두고 남자친구 누나랑 괜히 기싸움은 해서 뭐하나 싶어 별말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두긴 했었지만요. 아무튼 남자친구가 자기가 누나에게 잘 이야기하겠다고 미안하다고도 했었고 그래서 좀 나아졌겠거니 했더니 집어릇게 못 준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어머님 생신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제 핸드백을 보고는 신상이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전 잘 모른다고 했어요. 실제로 어머니가 사다 주신 거라서 아주 비싼 브랜드 제품인 건 알았어도 신상인지 뭔지 그런 건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신우는 계속해서 그거 무슨 가죽으로 만든 건지 아냐? 그 가방 하나 만들려면 몇 마리의 동물들이 희생되어야 되는지 아냐? 그리고는 급기야 나는 그런 가방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 스스로 나 무식해요. 나 동물복지에 관심 없어요. 하고 광고하는 것 같잖아. 하긴 원래 무식한 사람들이 돈도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쓰고 그러더라고. 하는데 이건 뭐 주어만 없다 뿐이지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가 방금 저희 어머니가 사주셨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시냐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누나가 내가 언제 다 그렇대.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랬지. 너네 부모님은 안 그러신 분들이겠지. 믿어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람 속을 박박 긁더라니까요. 게다가 그렇게 남자친구 누나가 경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겁니다. 그나마 남자친구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면서 말 조심하라고 한마디 하긴 했는데 그걸론 제 성에 차질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먼저 가봐야겠다고 생신 축하드린다 인사드리고 나왔죠. 드리려고 사갔던 선물도 그냥 짜증나서 안 드리고 챙겨서요. 그리고 이내 주차장에 도착해 제 차에 올라탔는데 그때부터 왜인지 분해서 그런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 좀 닦고 출발하려는데 남자친구가 밖에서 차문을 두드리더니 얘기 좀 하자입니다. 난 할 얘기 없다 하니까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며 정말 미안하다대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나는 언니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다 했어요. 번번이 대신 사과하면 뭐하냐고. 정작 당사자는 변하는 게 없는데 직접 사과하게끔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이고 뭐고 없는 걸로 하자고 했죠. 솔직히 이때는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욕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어떻게든 사과를 들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제가 보통 화가 난 게 아니다 싶었는지 그러면 자기가 지금 누나를 여기로 데려오겠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대요. 한 30분쯤 흘렀을까? 저기서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누나가 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언니 발걸음이 어찌나 당당하던지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주차장에서 셋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일단 자기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그렇게 의미부여를 할 줄은 몰랐다. 그렇다고 어머니 생신인데 그렇게 일어나다니 좀 놀랐다. 미안하단 말은 안 하고 계속 헛소리만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럴 거면 그냥 가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도 언니더러 말 똑바로 안 할 거냐고. 여기 지금 왜 따라왔는지 벌써 까먹었냐 큰 소리를 내대요.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목소리가 커지니 그제서야 언니가 아무튼 유감이랍니다. 뭐 미안하게 됐다면서 말해요. 이게 무슨 사과인가. 미안하단 소리를 들었는데도 도통 기분이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누나가 덧붙인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더러 그나저나 그 가방 정말 예쁘다면서 혹시 다음 주 주말에 자기 좀 빌려주면 안 되냐입니다. 자기가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옷은 있는데 마땅한 가방이 없었다면서 저더러 너는 좋은 가방 많으니까 나 하루만 빌려줘 그러는데 와 남자친구한테 차마 말은 안 했지만 이거 완전 미친 X가 따로 없구나 싶대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기가 막혔는지 언니더러 돌았냐 한마디 하더니 저더러 무시해버리랍니다. 그리고는 지 누나 등을 떠밀며 쫓아내더니 저한테 또다시 미안하다대요. 그런데 막말로 누나가 구제불능인 건 자기 잘못은 아니지 않냐면서 앞으로는 자기가 누나 입단속 단단히 시킬 테니
이번 한 번만 제발 그냥 넘어가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 사정사정을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라고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언니가 내 속을 긁어놓으면 그땐 결혼이고 뭐고 가만 안 있겠다 했어요. 결혼 후에 그러면 이혼할 거라 했고요.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이달 초였습니다. 예식은 3월이었지만 남자친구 자취방 전세 계약 만기가 12월이라 일단 신혼집을 먼저 구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살림 먼저 꾸리고 식은 받아놓은 날짜에 하는 걸로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제가 모아둔 돈도 있었지만 그걸로는 집을 구하기가 충분치 않아 제 앞으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파는 쪽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어차피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었고 저희들 중 누구 하나 출퇴근하기 쉬운 위치가 아니다 보니 이참에 정리해서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자고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남자친구 부모님이나 누나 귀에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남자친구가 저랑 나눈 대화를 미주알고주알 전하는 편도 아니었으니 아예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더러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자랑이 하고 싶었답니다. 자기랑 결혼하려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란 걸 과시하고 싶었다나요? 그리곤 덧붙이기를 그 이야기를 하면 남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좀 예쁘게 봐주시지 않을까 싶었대요. 사실 어머님 생신날 그렇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이후로 소위 점수가 많이 깎였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보단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무척이나 속상해했죠. 그래서 이후로 몇 번이나 자기 부모님하고 점심을 먹자던가 본가에 놀러를 가자던가 제 입장에선 부담스럽기 짝이 없는 제안들을 해오곤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점수가 깎였건 말았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까놓고 말해서 저도 그날 어머님 아버님이 보여주신 모습에 무척 실망했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집을 판다는 소식이 남자친구 식구들에게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 누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는 알고 있었어도 한 번도 따로 연락은 해본 적이 없었기에 웬일인가 싶대요. 그리고 어째서인지 남자친구 누나는 집 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얼마에 내놨냐, 사람들이 집은 보러 오냐, 제 집에 대한 질문만 연신 쏟아내더라고요. 좀 의아하다 싶었지만 딱히 숨길 비밀도 아니었으니 고지고대로 대답해줬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누나가 자기 식구가 사는 집은 전세인데 곧 계약도 끝나고 이참에 아예 이사를 갈까 생각 중이었다면서 제 집을 자기에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금액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어우, 서울도 아닌데 뭘 그렇게 높이 불러? 하더니 좀 깎아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1, 2천도 아니고 1억을 말해요.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워서 1억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저희 동네 주변 시세를 다 알아봤는데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면서 1억은 빼야 말이 되는 것 같다대요. 안 팔면 안 팔았지. 제가 미쳤나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돼요. 저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언니와의 통화를 있는 그대로 전했죠. 그런데 남자친구 반응이 이미 언니가 그런 전화를 걸어올 걸 알고 있던 눈치더라고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실은 자기랑 언니랑 어머님이랑 셋이 상의를 먼저 했었답니다. 저희 입장, 아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아파트가 빨리 팔리는 게 좋고 언니는 제 집이 마음에 든다 하니 그러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 나온 결론이었다나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그래도 1억은 너무하지 않냐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1억이 좀 지나친 것 같으면 한 7천은 깎아줄 수 있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네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남자친구 누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곤 자기가 지난번엔 너무 했던 것 같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속으로 그래도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나 보네 싶었죠. 하지만 이내 언니가 하는 말이 그러면 5천만 원만 깎아달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주방 리모델링하고 도배는 새로 싹 해달래요.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람 곤란하게 왜 이러시냐, 그렇게는 안 된다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나도 서운하다 했죠. 그러자 전화 딱 끊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열흘 전 어머님한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한번 와라 하시는데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집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어머님께서 넌니가 저 때문에 울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니는 저랑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데 제가 너무 계산적이고 나를 세워서 다가가기 힘들어 한다고요. 황당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계속해서 언니가 절 어려워하니까 제가 먼저 싹싹하게 다가가야 된다며 여자들끼리 사이가 좋아야 한다 어쩐다 하시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짜증만 있는 대로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자친구가 왔습니다. 보아하니 어머님이 남자친구랑 저랑 따로따로 부르셨던 모양이 돼요. 어머님께선 남자친구더러 제가 잘 알아듣게 말했으니까 빨리 날 잡아서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그래라.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 어머님께 이 결혼 안 하겠다 했어요. 언니는 저를 호구의 봉으로 보는 것 같고 어머님은 뭐가 경우에 맞는 건지 사리분별도 못하시고 무엇보다 제 편이어야 할 남자친구는 벌써부터 제대로 된 중재도 못하고 어머님과 언니에게 끌려다니는 눈치니 이런 결혼을 해서 제가 좋을 게 뭐가 있겠냐고 안 하겠다 했죠.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고 거의 도망치듯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처럼 어물쩍거리다 어설프게 남자친구한테 잡혀서 유야무야 될까봐 서둘러 시동 걸었고요. 집으로 오는 내내 남자친구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미친 듯이 왔습니다만 쳐다도 안 봤어요. 또 보나마나 자기가 대신 사과하네 어쩌네 할 텐데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제 결심은 확고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남자친구 번호를 차단해버려서 연락이 오고 있는지 어쩐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게 되고 어느 정도 제 감정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문득 남자친구 누나한테 고맙다는 생각이 들대요. 제가 남자친구랑 결혼하기 전에 언니가 먼저 본색을 드러내줬으니 이렇게 파혼으로 끝났지. 하마터면 이혼녀 될 뻔했잖아요. 휴, 복잡한 건 딱 질색인데 정말 다행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